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어떻게 대박 신화를 쓰는가?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양력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입니다. 이 디벨로퍼를 강의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큰 만큼 본다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디벨로퍼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10번 개발 사업을 해서 9번 이상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운이 좋아서 그렇게 10번 중에 9번 이상을 성공하는 것일까요? 자, 이 관역 아시죠? 양궁 관역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관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양궁 관역의 거리가 쏘는 선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6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60m 떨어져 있는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60m 떨어져 있는 관역의 크기가 어디만하게 보이는 줄 또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축구공만 하다. 두 번째, 야구공만 하다. 세 번째, 탁구공만 하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손톱보다 작은 앞빈 그 앞정이 있죠. 그 크기로 보인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그 안도 아니고 그 안에 또 노란 더 작은 저 안에다가 10번을 쏴서 10번을 다 맞히는 선수들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은 실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까요? 저 노란 그 원 안은 관역 자체는 앞정 정도의 크기인데 노란 원 안은 점으로 보인답니다. 점으로 단순히 선수들 눈에. 근데 그 점 안에다가 10전짜리는 더 작습니다. 그거 어떻게 저기다가 10개를 다 집어넣을까요? 저는 지독한 훈련이 쌓여서 체득된 실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디벨로퍼를 그 부동산 개발을 딱 한 번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98%인가 9%인가 그렇답니다. 그것도 성공을 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공 안 하고 디벨로퍼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PF가 안 돼서 못했다. PF는 돈 빌려 쓰는 겁니다. 투자가들로부터. 투자 금융사로부터 빌리든 어떻든 간에. 또 하나 얘기가 더 있습니다. 토지 작업을 하는데 다 못 사가지고.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10건 중에 9건 이상 성공하는 디벨로퍼는 PF도 안 받고 토지 작업도 안 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들에게는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안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백자나 청자 굽는 거를 전수 안 하듯이 야, 이 귀한 거를 나만 알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알려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심각한 얘기인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2권을 써냈는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도움이 될 텐데 근데 모르더라는 겁니다. 책을 보고도. 자, PF 실패하고 토지 작업에 실패하면은 뭐 어떻든 가다가 중도에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또 더 좋은 땅 있나 또 찾아 헤매다가 또 반복되고 그러다 이제 인생 5년, 10년, 15년, 20년 가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벨로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노하우를 제대로 알면,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은 너무 쉬운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제대로만 알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왜 PF가 안 될까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왜 돈을 안 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빌려준 돈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여의도 가면은 금융사들이 많습니다. PF를 빌려주려고. 줄 서 있습니다. 어떻든 돈을 빌려줘야 이자도 받고 수수료도 받아서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돈을 안 빌려줄까요? 불안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거 내용을 봤더니 이거 돈 빌려줬다가는 돈 제대로 못 받겠네? 금융사 문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디벨로퍼들이 입에 달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문턱이 높은 게 아니고 보고서 문턱이 높은 거예요. 디벨로퍼가 만든 보고서가. 왜? 금융사가 보기에는 도저히 돈을 빌려줄 수 없을 만큼 문턱이 높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보고서를 갖고 가니까. 그래서 겁나서 금융사가 오히려 겁나서 못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금융사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뭐 로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금융사가 바보입니까? 금융사가 아니고요. 개인 투자가들도 바보 없습니다. 내 돈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부터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돈뿐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또 수수료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게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내 돈 갖다 쓰십시오. 당연히 합니다.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금융사는 빨리 분양될 상품의 분양 수익금이 원리금, 금융사가 빌려준 원금의 이자, 수수료까지 이거를 뛰어넘을 때 돈을 빌려줍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빨리 분양될 상품의 분양 수익금입니다. 그냥 분양 수익이 이만큼 난다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하는데 3년, 5년 걸려서 팔아가지고 준다 그러면 돈 안 빌려주죠. 너무 길어서. 또 이자도 엄청 발생될 거고. 또 한국은 외국과 많이 다릅니다. 준공되기 전에 일단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빨리 분양될 상품 한 길게 봐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수익금이 앞으로 확보된 분양, 계속 이제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거든요. 이 돈이 내가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뛰어넘느냐, 충분히 갖고도 남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투자가들은.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땅 찾기가 쉽냐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앞에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2, 3가 있고요. 아파트 분양 수익 금액이 250억, 200억, 150억이 들어옵니다. 상가 분양 수익 금액이 150억, 230억, 300억 잡혔습니다. 총 분양 수익 금액이 400억, 430억, 450억이 잡혔어요. PF 원리금 230억, 230억, 230억입니다. 자, 여러분이 금융사면은 케이스 1, 2, 3 중 어디다 돈을 빌려줄 것 같습니까? 자, 총 분양 수익 금액이 450억인 저기다 빌려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버니까요. 아닙니다. 왜? 보통 상가는 처음에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상업지역으로서 아주 활발한 곳 아니거나. 상가가 분양 안 되면은 150억, 230억, 300억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투자가 은행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된다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잘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250억, 200억, 150억인데 250억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케이스 3에 300억, 총 분양 수익 금액 450억보다도 아파트 분양 수익 금액 250억, 케이스 1이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금융사한테는. 근데 보십시오. PF 원리금이 230억이에요. 250억이 230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런 원리를 알고 수지분석표를 만들어서 상품 구성도 하고 해서 수지분석표를 만들어서 금융사 제출을 해야 PF가 일어나는데 저 기본 원리를 모르고 보고서 두꺼운 거 만들어가지고 수지분석표 붙여가지고 은행을 여기저기 정권사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1년, 2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근데 수지분석표 그냥 5분만 훑어봐도 된다 안 된다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걸 왜 모르느냐는 거죠. 전문가라면서. 디벨로퍼가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얘기. 자, 디벨로퍼들은요, 빨리 분양될 상품의 분양 수익금이 원리금보다 낮아도 이걸 뒤집습니다. 이게 또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팔아도 이거 잘 안 되는데 금액이 낮은 거가 어떻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느냐?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상가 대신에 주거 형태의 오피스텔을 넣습니다. 분양 잘 될 수 있는. 그러면 금융에서 상가보다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되니까 이해가 가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집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땅에 여러분들 개념을 뭐 다 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어진 땅에 우리가 주어진 면적을 진다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현관문 들어오면 우리 집인데 현관문 밖에 복도, 계단, 주차장 이 면적이 많이 차지할수록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라 그러는데 내가 완전히 지배하는 현관문 들어와서의 면적이 적고 복도나 공용 면적, 뭐 계단 또 주차장 이런 게 넓을수록 그거를 싫어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달라요. 서민으로 평형대가 낮아질수록 그걸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전용 면적이 높다는 것은 결국 세대수를 최대한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거는 24세대를 배치했습니다. 오른쪽 거는 32세대를 배치했어요. 분양 수익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오른쪽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가깝에서 어떻게 살아? 서로 마주 보면서. 물론 강남에는 저렇게 안 짓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데 가보면은요, 창문을 가려놨습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 못하도록. 빛은 들어가게 돼 있고. 세대수 늘리기 때문에, 늘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대수를 늘리면은 이익이 쫙쫙 늘어납니다. 물론 제가 그림을 아주 갑갑하게 오른쪽을 그려놔서 그렇지 어떻든 조망과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하면서도 세대수를 늘리는 걸 디벨로퍼들은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게 수익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원리금 갚으려면 원리금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익까지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24세대에서 32세대로 늘어났을 때 8세대가 한 층에 늘어나는데 이게 6층짜리라고 하면은 한 세대당 분양가격이 3억일 때 144억 원이 늘어납니다. 144억 원이 늘어나면은 안 되던 PF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기지 않은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익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저게 6층입니다. 6층.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적으로 짓는 층수입니다. 근데 저게 20층, 30층이라고 계산을 해보세요. 이익이 몇백억, 천억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빠지게 디벨로퍼들은 도면을 연구를 합니다. 디벨로퍼들이 전문 건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디벨로퍼들이 연구하는 거는 세대수 늘리기 위한 도면,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딴 연구가 아니고. 자, 또 분양 수익금을 끌어올리는 방법.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서비스 면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란다, 발코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냥 알트1처럼 지으면 간단할 텐데 공사비도 덜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러 알트2처럼 쪼개가지고 진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세로로 2개밖에 안 나오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요새는 1.5m 발코니, 뭐 베란다라고도 하는데 저걸 다 확장해서 전용 면적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7평짜리도 있고요. 6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면적을 찾아서 한두 평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작은 면적에서는. 근데 저게 다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디벨로퍼 입장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 노력도 엄청나게 최대한 서비스 면적을 찾아먹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디벨로퍼들. 자, 세 번째 방법. 평형대별 가격에 답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부터 짚어보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가로는 공급평형, 세로는 평당 전세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매 가격을 조사를 안 하고 전세 가격을 조사한 이유가 매매는 거래 사례가 별로 없고 전세는 거래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던 겁니다. 저점들이 뭘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 하나하나가 저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 점은 공급 평형과 평당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점입니다. 저게. 저런 점들을 쭉 찍어 보면은 그냥 엑셀에 넣고 그래프 돌리면은 나오는 거고요. 저 하늘색, 진한 하늘색, 저 추세선이라고 그럽니다. 저것도 그냥 엑셀에서 그냥 나오는 선입니다. 추세선. 저 위에 y는 뭐 마이너스 81 어쩌고 저쩌고 함수 저것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엑셀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y와 x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보면은 자 지금 18평형 가격을 보세요. 넣어봤더니 1,045만 원이 평당 가격이 나왔습니다. 전세 평당 가격이.
근데 11평형 가격을 보세요. 1697만 원. 평수가 7평 작아졌는데 652만 원이 오히려 평당 올라갔습니다. 요새는 소형이 대세입니다. 작을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소형을 넣으려면 공사비도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디벨로퍼가 바보 아닙니다. 그거 다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수십 번, 수백 번 돌립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땅 모양에 따라서도 무조건 내가 작은 거 넣는다고 작은 거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 모양에 대해서 또 맞춰서 그려봅니다. 왜?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7평이 적어지는데 평당 가격이 652만 원이 늘어납니다. 평당입니다. 한 세대당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저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연면적이 10,000평이면 652만 원이 얼마가 될까요? 65? 652억입니다. 652억. 맞죠?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디벨로퍼들은 저런 거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이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데 가보면 다 뭐 방 2개, 3개짜리 17평, 20몇 평 이것만 저대고 있어요. 왜 그거 짓느냐 물어봅니다. 아, 지하 주차장 안 파니까 공사비 덜 들어간다. 집 장사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러세요. 집 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그냥 몇 억 벌겠다는 겁니다. 몇 억. 몇십억 벌 수 있는 걸 몇 억 벌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양 수익금 극대화 방법에 도면의 답이 있다. 이거는 유니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밑에 적어놨잖아요. 자료, 뭐 마포, 하나, 오벨리, 리스크, 또 자료 9월 6개 해보세요. 이렇게. 자, 두 도면에 공급 평형이 50평? 밑에는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전용 한 10평 정도 내외 될 겁니다. 근데 구조를 잘 보세요. 위에 거 보십시오. 창 쪽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근데 옆에 녹색으로 된 거 창고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 창고 안에다가 실외기를 넣은 거예요, 실외기. 에어컨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있죠, 밖에다 설치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실외기가 저기 오다 보니까 창가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가운데다가 침대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식탁 갖다 놓고 이렇게 된 거고요. 밑에 거 보세요. 실외기를 밖으로 뽑았어요. 밖으로 뽑으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창가에 침대 놓고 가운데 거실 크게 갖다 놓습니다. 아니, 실외기 하나 움직이는데 구조가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밑에 거 시행을 했는데요. 저 실외기 밖으로 뽑으면서 세대당 9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총 세대수가 940세대였습니다. 몇십억이 뭡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가 쉽게 늘어나는 겁니다, 저게. 또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품입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 땅을 갖다 놓고 어떻게 이거를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상황에 따라가죠. 그래서 성공하는 디벨로퍼가 따로 있는 겁니다. 신화를 쓰는 디벨로퍼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분양이 지지리도 안 될 때,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얼마 안 있었을 때 부산에서 나온 도면인데, 인천이구나.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대유행을 탔던 겁니다. 큰 평형대가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오히려.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쪼갠 겁니다. 현관문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눈 거예요.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분가를 하면 다른 한쪽을 새를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는 미분양이 속출했는데 저기는 대박이 났던 겁니다. 저 스타일이. 분양 안 되면 시행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도면 보십시오. 보통 상가 건물을 왼쪽처럼 짓습니다. 뒤쪽에도 상가 있고 앞쪽에 분양은 앞쪽이 잘 되고요. 뒤쪽은 거의 잘 안 되고, 또 상가 가격은, 분양 가격은 뒤에는 앞쪽에 절반 가격에 또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상가는 아주 민감합니다. 장사가 잘 돼야 분양 가격도 높게 받는데 앞뒤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뒤쪽 상가는 간판 걸기도 아주 애매합니다. 앞쪽 상가하고 싸우기가 아주 수시로 싸워요. 간판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현수막을 앞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오른쪽처럼 배치했다고 생각하면 분양 잘 됩니다. 상가는 위에 층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도 1층 상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오피스텔 밑에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오피스텔 전용 평당 5천, 6천을 하는데 상가는 2억, 3억을 합니다. 평당. 앞쪽이 상가들. 상가 가격이 그런 겁니다.
근데 상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건 도면이 작은 거지만 상가가 넓게 있을 때는 그 배치에 따라서 이익이 몇백억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뒤쪽은 언덕이고요. 뒤쪽은 막혀 있는 거고 앞쪽은 이제 열려 있는 건데 저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저럴 경우에 뒤쪽에다가 파가지고 썬컨을 넣으면 썬컨이라 그럽니다. 빛이 들어가도록 하고 공원화 해주는 건데 저렇게 저 왼쪽 그림의 저 빨간 부분을 저거를 창을 넣어가지고 썬컨을 넣으면 빛이 들어가게 하면은 분양 가격이 상당히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건폐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엄청 넓게 파가지고 저기서 분양 수익금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땅 가격이 비싸서 시행 이익이 정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상가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끌어올리느냐에 디벨로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 몇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왜 토지 작업에 아까 그랬잖아요. PF가 안 돼서 토지 작업에 실패해서 토지 작업 실패해서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냈던 거 띄었다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몇십억 쉽게 날라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날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주가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은 적은 거예요. 6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10명인데 한 명부터 계약을 치고 내가 사겠다, 언제까지 잔금 주겠다 이렇게 일반 계약을 치고 나가면은 1번 보고 2번은 더 올리고 2번 보고 3번은 더 올리고 나중에는 몇 배가 올라갑니다. 몇 배가 올라가도 그거 양호한 거예요. 나중에 시행사 이익을 나눠 먹자고 덤빌 정도로 나옵니다. 지주들이. 그럼 망하는 거죠. 이익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일반 계약을 겁없이 해대니까 왜냐하면 처음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은 지주 10명인데 뭐 또 얘기해보니까 다 동호회 뭐 쉽게 계약해 줄 것 같고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저 지주 작업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인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돈 앞에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도 5배, 6배 주고 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정말 총으로 쏘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들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제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일반 계약을 하면은 당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일반 계약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터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 조건부, 어떤 조건부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대포인트입니다. 대원칙입니다. 조건부 계약. 저 계약금 아주 적게 줍니다. 왠 줄 아세요? 보통 계약금 하면 10% 주거든요. 근데 저는 3%도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를 다 사지 않고는 저는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 못 되는데 돈 많이 주고 사다가 나중에 땅 일부를 못 사면은 그것도 그 일부가 저 옆구리에 껴있는 붙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운데 알박혀 있는 땅이면은 저는 지금까지 땅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 다 날린다고 생각하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돈을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요. 중도금 안 줍니다. 중도금을 어떻게 줍니까? 중도금 주면 또 내 돈이 많이 묶여 들어가는데 내가 땅을 100% 다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중도금을 주기 시작한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잔금은 전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잔금을 주는 겁니다. 지주가 10명이다. 10명이 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잔금을 주면 그 땅은 온전히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지주들이 뭐가 아쉬워서 조건부 계약을 굳이 해줄까? 그 의문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돈인데 무슨 돈이냐? 시세보다, 저는 그래요. 다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시세보다 20% 정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5억이면은 6억 주고 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 계약금은 난 요렇게밖에 못 줘. 중도금도 못 줘. 그리고 내가 땅을 다 못 사면은 난 돈 못 끼고 내 돈 다 날리는데 잔금은 중도금 잔금은 일시불로 모든 사람이 지주들이 다 계약한 다음에 줄게. 그것도 저는 조건 하나 더 붙여. PF 받아서 줄게. 물론 PF 받는 기간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야 5억을 6억 준다?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끌려옵니다. 물론 끌려오는데 나중에 또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가지고. 토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디벨로퍼 꿈을 꾸고 계신다면 디벨로퍼 하십시오. 하는데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디벨로퍼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고 또 제대로 된 디벨로퍼 회사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배우는 것도 공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행할 때 5억을 가지고 200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건 물론 이제 벌써 17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단위로 치면 아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5억을 가지고 그렇게 벌어요. 5억을 가지고 19억을 빌렸더니 쉽게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자를 원금 1억 빌리면서 1억 준다 그러더니 쉽게 빌려주더라고요. 5억 플러스 19억 가지고 200억을 넘게 벌었어요. 로또요? 로또 확률? 디벨로퍼 확률은 저는 전문성만 가지면은 5%가 아니고 95%입니다. 95%.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조금만 알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땅도 계약하고 인허가를 받고 PF를 못 받아 큰 돈을 떼이는 디벨로퍼들을 종종 제가 진짜 봅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분 정도 만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안 했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이 딱 들어왔을 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검증하는데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마음 먹고 빨리 하면은 30분 만에도 할 수가 있는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방식이거든요. 어떠한 검증, 진단하는 방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땅 평당 가격.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라고 할 때 연면적이 200평이 됩니다. 그러면은 땅값이 1000만 원이면 연면적 땅은 500만 원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뒤에 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어떻든 연면적 땅 평당 가격이라는 가격 A라는 가격이 있을 때 계약면적 땅 평당 가격 시장 조사를 했더니 계약면적 땅 평당 가격이 2배 가까이 2배를 뛰어넘거나 2배 가까이 될 때 공급면적 땅 평당 가격이 3배를 뛰어넘거나 3배 가까이 될 때 그리고 전용면적 땅 평당 가격이 4배를 뛰어넘거나 4배 가까이 접근할 때 이 땅은 수익률이 20%에서 30% 나는 겁니다. 보통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알아낸 겁니다. 대단한 것을 알아낸 건 아니지만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야, 땅 계약하고 인허가 진짜 다 받아가지고 인허가 몇 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째 그냥 계속 갖고 다니다가 또 은행에 뭐 일하시는 분은 뭐 컨설팅 한다고 해서 또 그분한테 맡겨서 그분도 또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수지 분석표 5분만 봐도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데 PF가 아까 PF 아무튼 6개월 내에 분양이 되는 수익 금액이 원리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수지 분석표를 갖고 다니니까 PF가 안 되는 거를 몇 년 동안 몰라요. 땅 사기 전부터도 모르고 땅 사서도 모르고 인허가 받으면서도 모르고 은행 갖고 다니면서도 모르고 근데 은행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분석만 할 뿐이에요. 아니네? 책상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알려줄 능력이 충분히 되죠.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안 그래도 하루에 수십 개 들어오는데 그리고 알려줬다가 와가지고 나 고쳤는데 이제 해달라. 그게 빌미가 돼서 또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는 은행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 자, 요 하나의 표를 만듭니다. 저는 땅이 들어왔을 때 접수됐을 때 요 하나의 표를 보면은 이거는 할만하네. 계산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벨로퍼 하십시오. 디벨로퍼 하시는데 지금 제 강의가 상당히 어렵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알고 보면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들만 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디벨로퍼가 대단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난 뭐 그런 능력으로 몇백억을 벌고 몇천억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디벨로퍼들이 그런 걸 알고 뭐 쉽게 버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저만 해도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면을 저 혼자서도 수십 번 뜯어 고치고 아무튼 연구를 머리 빠지게 합니다. 왜? 다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